안녕하세요. 오늘도 까치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연모하는 정혼자 연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 어귀에 화려한 홀레가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참봉댁 아씨, 오늘 드디어 석규 도련님한테 시집 가시는구나. 아니야. 강판서 댁이라던데? 뭐, 석규 도련님이랑 정혼한 사이 아니었어? 석규 도련님 집안이 쫄딱 망했잖아.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던데? 아이고, 김참봉이 혼담을 깼나 보군. 강판서댁 도련님은 혼인도 안 하고 첩부터 드렸다던데. 쯧쯧. 저 아씨 팔자가 기구하겠네. 가마한 붉은 홀레복을 입은 연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다시는 오라버니의 얼굴을 볼 수 없겠지요? 이대로 제 생이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가마가 강판서 댁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혼례식이 끝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강판서 댁 신혼방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방 안 가득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을 열고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소문대로 절색이긴 절색이로군. 내가 바로 그 탐욕스러운 김참봉의 여식이냐? 내 아비 때문에 꽤나 시끄러울 터이니 최소한 그 얼굴값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서방님, 무슨 말씀인지요? 헛소리 말거라. 내 입으로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니 역겹구나. 무슨 말씀을... 너와 정혼한 사내가 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다 퍼졌더군. 석규라는 그 선비 이름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서방님, 저는 이제 강판서 댁의 며느리입니다. 과거는... 그럼 그놈에게 마음이 없었단 말이냐? 온 고을에 서로 연모하는 사이라고 소문이 파다하거늘. 어찌 그리 시치미를 뚝대는지 얼굴도 참 두껍구나. 다른 사내를 마음에 품고 혼인을 하다니. 내 이 불쾌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아, 아닙니다. 내 아버님이 너희 아비 재산에 눈이 멀어 억지로 이혼인을 밀어붙였지만 나는 솔직히 연모하는 여인도 있고 너하고는 혼인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명목상 부인이라 부를 테지만 그냥 정실 부인으로서 그 자리에 장식품처럼 있기만 하면 될 것이다. 여자로서 나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 그 소리다. 합방 같은 건 앞으로 절대 없을 테니. 그리고 그놈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 바 아니지만 썩 개운치 않은 건 사실이다. 여인 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느냐? 난 누구처럼 한 마음에 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서방님, 그럼 저는... 혹여 이혼인이 진정한 연이 되기를 바란 것이냐? 설마 그런 거라면 포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난 이미 정인이 있다. 비록 기생 출신이긴 하나 너보다 훨씬 마음씨 고운 여인이다. 난양이에게 건너갈 테니 그런 줄 알거라. 앞으로 너는 평생 이 방에서 혼자 지내게 될 것이다. 아, 참. 어머니께서 내일부터 온갖 시집살이를 시키실 것이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을 어머니께서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그놈과의 소문 때문에 이 혼인을 누구보다도 반대하신 분이다. 아버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야. 서방님, 내가 그 사내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내 여인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 본인 팔자가 그러려니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라. 연하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석규 오라버니, 저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그로부터 며칠 후 해질녘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석규의 집으로 김참봉이 찾아왔습니다. 이봐, 석규, 자네 집에 있나? 아, 김참봉 대감. 어서 들어오십시오. 무슨 일로? 허, 이게 뭔가? 대문짝은 떨어져 나갔고 담장은 허물어졌구만.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짐승 우리인가?
죄송합니다. 요즘 형편이 좋지 않아. 형편이 이 모양이면 사람이 어떻게 사나? 자네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집골이 멀쩡했는데 이게 뭔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거지가 됐구만. 저 부엌 보게 솥뚜껑도 제대로 없고 마루는 썩어서 발 디딜 곳도 없고. 대감, 제가 비록 지금은 일이 되었사오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일어서 자네가 허허 자네 손 좀 보게. 그 곱디고 온 선비 손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과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급제하면 과거 공부는 배만 부르면 되는 줄 아나? 책은 있나? 붓은 있나? 먹은 제대로 살 수나 있나? 자네는 이제 선비가 아니라 그저 굶주린 빈대일 뿐이야. 대감, 어찌 그런 말씀을. 그래서 말인데 자네도 소식 들었겠지만 연하가 벌써 며칠 전에 혼례를 치렀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판서 댁으로 시집 갔네. 자네와의 혼담은 이미 깨진 지 오래야. 자네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무슨 혼담이 유지되겠나? 대감, 저와 연하는 어릴 적부터 서로 진심으로 연모하는 사이옵니다. 연모를 해?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인가? 사랑으로 밥해 먹나? 사랑으로 옷해 입나? 연하는 이제 강판서 댁 귀한 며느리가 되었으니 그런 줄 알게. 대감, 제 집안이 아무리 이렇게 몰락했다 하여도 이리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연하는 제 정혼자입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네. 이미 끝난 일이야. 강판서 댁 권력이 자네 가슴에 품은 정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귀하단 말이네. 연하는 뭐라 합니까? 정말로 혼인을 치렀단 말입니까? 연하는 내 뜻에 따라 혼례를 치렀네.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 여인의 도리지. 대감, 강도령이 첩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어찌 그런 집에 연하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됐네. 자네가 신경 쓰리라니네. 그런데 말이야, 자네 누이 동생 소영이가 인물은 괜찮더군. 혼처가 없다지? 허허, 뭐 당연하지.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무슨 혼처가 들어오겠는가? 대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네 누이를 내 첩으로 들이는 건 어떻겠나? 그만하면 팔자 피고 좋을 것이야. 대감, 그건 안 됩니다. 안 돼, 허허. 자네가 거절할 처지인가? 이 꼴로 사는 주제에?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양반인데 어찌 누이를 첩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그럼 저 곱디고 온 것을 시집도 안 보내고 늙게 만들 생각인가? 자네 누이가 이 집안 꼴로 어디 정실로 갈 수 있겠나? 어차피 시집도 못 갈 처지인데 내가 첩이라도 걷어준다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야지. 김찬봉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석규 앞에 내던졌습니다. 자, 여기 그 값이다. 이 정도면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게야. 대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은 가져가십시오. 내가 자네 누이를 걷어주는 대가네. 사실 내가 오늘 온 것도 연화가 혼인한 걸 알려주려고 온 것도 있지만 소영이가 인물이 미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길래 이참에 첩으로 삼을까 해서 찾아온 것이네. 소영이는 땅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석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만 저 돈 가지고 당장 나가십시오. 다신 찾아오지 마십시오. 됐네. 자네가 오라비 노릇을 제대로 하나? 누이 혼처도 못 정하는 놈이. 대감, 저희 아버님과 대감께서 맺으신 약속은 연하와 저의 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마음대로 혼인을 파기하시고 제 누이를 탐하신단 말입니까? 몰락한 가문이라고 이리 함부로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 약속은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네 집이 꽤 살만할 때 한 거지. 지금 그 꼴에 무슨 약속 타령인가? 어이가 없네. 분수를 알아야지. 대감,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저 마당 좀 보게. 자풀이 사람 키만큼 자랐구만. 이게 양반집 마당인가? 거지 소굴이지? 대감,
쯔쯔, 저것들 밥이나 먹고 사는지 모르겠구만. 김찬봉은 비웃으며 3일 후 가마를 보낸다고 으름장을 놓고 떠났습니다. 나는 정말 못난 오라비로구나. 석규는 서러움에 복받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소영이는 오라비의 그런 모습에 가슴 아팠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께서는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길을 잃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십니까?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누추하지만 괜찮으시면 들어오십시오. 고맙소이다. 소영아, 어서 저녁밥을 지어 손님께 올리거라. 예, 오라버니. 소영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었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김치, 된장국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손님, 변변치 못하지만 드십시오.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니 고맙소. 대접이 변변치 못하다 했지만 이 밤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얻게 되니 이보다 더 귀한 대접이 어디 있겠소. 여동식이 밥을 먹는 동안 석규와 소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영아, 너를 저 더러운 김찬봉의 첩으로 보낼 수는 없다. 오라버니, 저는 괜찮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무사하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첩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내 누이를 그 수모를 감당하면서 살게 하겠느냐. 여동식은 식사를 마친 후 석규에게 말을 했습니다. 고맙소. 이렇게 따뜻한 밥을 대접받았으니 뭐라도 답례를 해야 할 것인데 내 지금은 가진 게 없구려. 이안하게 됐소. 여동식은 잠시 침묵하며 석규와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혹시 혼인은 안 하였소? 석규가 당황하며 여동식을 쳐다봤습니다. 그 나이 또래면 벌써 장가를 들었을 법한데 혼자 누이 동생과 지내는 것을 보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오. 혼인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소?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연모하는 정혼자가 있습니다. 정혼자가 있다면 좋은 일 아니오? 그런데 오늘 그녀의 아비란 자가 찾아왔습니다. 제 정혼자가 며칠 전에 강판서댁으로 시집을 갔다며 혼인은 없던 걸로 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찌해 볼 수도 없이 시집을 보내놓고 이제 와서 통보만 하다니요. 그것 참 억울한 일이로군. 그것도 모자라 하나밖에 없는 제 누이를 첩으로 삼겠다며 마당에 돈을 던지고 갔습니다. 오라버니, 그만하세요. 분하고 억울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동식은 석규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석규의 분노와 억울함을 모두 헤아리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 만약 자네에게 힘이 생긴다면 그 아비란 자를 어찌하겠소? 자네에게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 자를 무릎 꿇릴 힘이 생긴다면 말이오. 저는 그 자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소? 자네를 그리 모욕한 자에게 갚아주고 싶지 않냔 말이오. 아닙니다. 복수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연하를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 연모하는 여인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영이를 제 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뿐인가? 그리고 김찬봉 같은 자들이 약한 백성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을 이렇게 짓이기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올곧은 성품을 지녔군. 내가 자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소. 힘을 실어준다니 대체 나리께서는 누구십니까?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네. 지금 중요한 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지. 대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압니다. 현명하군. 맞네. 대가가 있지. 나를 도와줬으면 하네. 무슨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자세한 건 지금 말할 수 없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네. 정직하고 떳떳한 일일세. 그렇다면 소영은 어찌 됩니까? 제가 만약 나리를 따라 떠나게 된다면 김참봉이 당장 소영 낭자는 내 집으로 데려가겠네. 나리의 집으로요? 우리 집안에는 딸이 없네. 소영 낭자를 우리 집 양녀로 들여 양반가의 귀한 딸로 보호하겠네. 양녀라니요. 하지만 그래야 자네도 마음 편히 나와 함께 떠날 게 아닌가. 김참봉 따위가 감히 손댈 수 없는 곳에 소영 낭자를 두겠다는 말일세. 감사합니다, 나리. 제 누이를 지켜주신다면 저는 나리를 따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자네 누이와 함께 떠나야 하니 오늘 밤 짐을 꾸리게. 석규는 여동식의 뜻밖의 제안에 놀라면서도 소영이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소영이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여동식은 믿을 만한 하인 철수를 강판서 댁 머슴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강판서 댁의 연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냉대와 학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문 밖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강도령이 술에 취해 연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너의 마음이 아직 그놈에게 가 있더라도 이젠 안 되겠다.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연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령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의 분노와 집착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강도령이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어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좀. 이리 오란 말이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서방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이러지 마셔요. 연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학대하던 남자의 모습에 연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더 화가 난다는 것을 모르느냐. 서방님 제발 부탁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거부할 셈이냐. 아직도 그놈을 못 잊어서 밤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 서방님 제발. 강도령은 화가 나서 평소에 하듯 그녀에게 모진 말을 함부로 내뱉었습니다. 역겨운 것. 아직도 그놈 생각뿐이구나. 그놈 소식은 들었느냐. 하루아침에 남매가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군. 궁금하지 않느냐? 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모두 너의 친정 잘난 아비 때문이다. 하. 강도령은 연하에게 비아냥거리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석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랐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이냐? 강도령은 화를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 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난영아, 오늘도 잘 지냈느냐?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는구나. 잠시 후 옆방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난양이와의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석규 걱정에 밤새 울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라버니, 보고 싶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 계집이 또 멍하니 앉아서 바느질이나 하고 있구나. 어머님 뭐 시키실 일이라도.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시집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씨 하나 못 맺는 것이 이 집안의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한 게야? 죄송합니다. 연하의 시어머니는 하루도 안 빠지고 연하를 몰아세우고 구박하였습니다. 입 다물 거라. 얼굴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쓸모도 없는 것이. 밤마다 내 아들이 방에 들어가도 내가 밀어내니 내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 줄 아느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냐.
내 마음이 아직도 그놈한테 가 있으니 내 아들이 역겹다 하지 않느냐. 너네 집안은 볼 것도 없는, 내세울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주제에 며느리로 삼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과거까지 있는 주제에 밤마다 신랑을 내쫓아? 그러니 맨날 천만 끼고 사는 게 아니냐? 내가 이뻐서 그러는 줄 아냐? 서자가 아무리 많아도 적손에 비하려고. 오늘 밤에도 내 아들과 합방을 못하면 너의 친정에도 소식을 보내 소박을 놓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디서 우는 소리를 내는 게야? 너를 불쌍해 할 줄 아느냐? 내 팔자가 기구한 게 누구 탓이냐? 지 팔자를 지가 만든 것을. 그날 밤 연하는 신랑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두려움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하를 향한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하인들조차 연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홀로 저녁을 먹기 위해 연하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머슴은 밥상을 잡는 척하며 연하의 손을 거칠게 덥석 잡았습니다.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극심한 모욕감과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비키거라. 썩 물러가거라. 도련님도 안 찾으시는데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겠습니다. 가까이서 뵈니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머슴이 더 가까이 다가서며 위협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머슴 철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놈이?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머슴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님께 무례하게 굴다니 대감마님께 구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머슴은 철수를 노려보다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철수는 연하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놀라지는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시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내일부터 저녁상은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그날 이후 연하의 곁에서 늘 주의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철수는 밤마다 연하의 방문 밖을 지켰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여동식의 연락망을 통해 연하의 이야기를 듣고 석규를 불렀습니다. 석규야, 연화 낭자에 대한 소식이 왔다. 연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하인들한테조차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구나. 그리고 다른 머슴놈이 연화를 희롱하려 했다고 한다. 석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양반을 하인이 희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소식통을 들으신 겁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 내가 너와 함께 떠날 때 사람을 시켜 내 사람을 하인으로 강판서댁에 들여보내놓았다.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라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너도 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여 너에게 숨길 수가 없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심어둔 철수가 일을 잘 처리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말거라. 그놈이 곁에 있는 한 안전할 것이다. 석규는 여동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규야, 연화낭자는 아무 일 없을 테니 이번 시험엔 꼭 급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석규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판서의 비리를 파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강판서의 집, 하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냐? 대감마님께서 관직이 오르셨답니다. 오늘 저녁 축하연을 여신다고 안방마님께서 잔치 준비를 하시라고 합니다. 연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무렵 강판서 댁 마당에는 시끌벅적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 양반들이 모여들었고 사돈인 김찬봉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돈의 경사가 이렇게 크니 저희도 기쁩니다. 허허, 고맙습니다. 사돈 덕분입니다. 그나저나 사돈, 연하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허허, 걱정 마십시오. 우리 며느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잠시 보고 가시지요. 그런데 갑자기 포졸들이 공봉을 손에 들고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오며 암행어사 출두요! 를 외쳤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잔치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 뒤로 2명의 사내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암행어사 여동식이고 다른 한 사내는 석규였습니다. 3년 동안 석규는 권력을 키워 연하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잔치에 있던 양반들 중 몇몇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숨기 바빴습니다. 강판서는 들으라. 그대는 관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고 굴량미를 빼돌렸으며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였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어사나리,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봐라. 강판서를 하옥하라. 그리고 석규는 김찬봉을 무릎 꿇리고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보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소? 아니, 자네는 그 가난뱅이? 시끄럽다.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게냐? 이분은 정삼품 어사대부이시다. 옆에 있던 나졸이 소리치며 김찬봉을 나무랬습니다. 여기는 우리 연하, 설마 앙심을 품은 것입니까요? 네, 이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국법이 엄연하거늘 너는 나라의 국법도 모른단 말이냐? 너의 죄는 강판서에게 매관매직을 할 수 있게 뒷돈을 댄 것이다. 증거가 명백하니 빠져나갈 생각을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포졸들이 강판서와 죄인들을 모조리 끌어냈습니다. 강도령과 김찬봉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연하, 그리고 하인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내가 석규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여봐라, 저 계집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연하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 계집이 우리 집에 들어온 후로 망조가 들었다. 저것을 살려두고서는 분하고 원통해서 살 수가 없구나. 저것을 당장 멍석을 말아 매우 쳐라. 어머님 살려주세요. 제발. 하인들이 연하를 멍석으로 말았습니다. 그리고 공봉으로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석규는 연하가 마음에 걸려 강판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연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 멈추란 말이다, 이놈들아! 석규는 허겁지겁 달려가 연하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죽일 작정이었소? 석규는 절규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은 석규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 놈이 어찌 이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단 말이냐. 이 죽일 놈아. 아이고 영감. 우리 집은 망했소. 아이고. 석규는 기절한 연하를 끌어안고 돌아오며 처참한 모습의 연하를 보며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의원이 연하를 살폈습니다. 온몸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며칠 정성껏 돌보시면 깨어날 것입니다. 석규는 밤낮으로 연하를 간병하며 곁에 머물렀습니다. 자신 때문에 연하가 죽을 뻔했다는 깊은 죄책감에 석규는 괴로워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마침내 연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연하야, 정신이 드느냐? 오라버니 보고 싶었습니다. 석규는 연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순간 석규의 가슴은 터질 듯 했습니다. 연하도 석규를 꽉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연하야, 내가 혼인을 하고 나서 뜻밖의 귀인을 만나 그분을 도우면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지금은 정삼품 관직을 얻었다.
너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밖엔 없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그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느냐? 그리움에 사무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젠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꾸나, 연아야. 앞으로 너와 함께 살고 싶구나. 내 곁에 있어 주겠느냐? 연희는 대답 대신 석규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석규는 너무 행복해 하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오랜 세월 서로를 잊지 못했던 마음을 확인하고 결국 영원히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